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와 함께하는 2526 시즌 프리뷰 팀 바이 팀 이제 필라델피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5개 팀도 하지 않았지만 몇 번째인지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했고요. 필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많은 관심을 받는 팀이죠. 물론 뭐 폴 조지 또 조엘 엠비드 같은 슈퍼스타들이 있긴 하지만 또 NBA에서 역사와 전통의 팀이기도 하고 또 필리건이라고 대표되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플러스 훌리건 굉장히 또 이 팬덤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광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저도 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 또 식서스 농구까지 다 본 경험이 있는데 확실히 좀 온도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포츠 열기가 높은 곳이 필리고 또 식서스는 1983년 이후에 약 한 42년 동안 우승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우승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필리 팬들의 또 엄청난 관심을 또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원성이 있기도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의 올 여름 뭐 은근히 분주했습니다. 일단 퀸틴 그라임스의 재계약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현재까지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고 조나단 쿠민과 마찬가지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VJ 에즈컴을 드래프트 3순위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필리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 와중에 아주 큰 수확을 얻었죠. 자, 그리고 조니 브룸도 드래프트로 데려왔고 FA로는 브루클린 네츠에서 뛰었던 트렌트 와포드를 영입했습니다. 카일 라우리와는 재계약을 했고요. 자바리 워커 예전에 그 KBL SK에서 뛰었던 사마키 워커의 아들입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서 뛰었었는데 FA로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저스틴 에드워즈와 재계약, 그리고 도미닉 발로우와는 자유계약으로 입단을 확정했습니다. 자, 나간 선수들도 뭐 은근히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 펼쳤던 게러송 야부셀레 선수가 FA로 뉴욕 닉스로 떠났고요. 로니 워커 4세도 갔습니다. 제일런 후드 시피너 역시도 떠났고 리키 카운실 4세는 방출입니다. 자, 그리고 제러드 버틀러 역시도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지난 시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4승 58패입니다. 타이리스 맥시, 조엘 엠비드, 폴 조지를 데리고 있는 팀이 24승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부상이었고요. 동부 컨퍼런스 13위, 뭐 아예 제대로 된 경쟁조차 펼치지 못했습니다. 세부 지표가 뭐 좋을 리가 없죠. 오펜시브 레이팅 23위, 디펜시브 레이팅 26위, 페이스 24위. 아무런 뭐 목적도 없고 특색도 없었던 그런 농구였습니다. 득점은 26위였고요. 리바운드 꼴찌, 야투 성공률 23위, 3점 성공률 27위. 뭐 효율 하나, 볼륨 하나 제대로 돌아간 게 없었고요. 페인트존 득점 22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수비는 엉망이었죠. 야투 허용률이 30위, 3점 허용률이 29위였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를 상대적으로 이름값이 떨어지는 선수들로 메울 수밖에 없겠고, 보통 이럴 때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나죠. 조직력도 떨어지고 공격이야 NBA에서 뛰는 선수 정도의 기량이라면 혼자서 풀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수비는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트레이닝 캠프서부터 쭉 호흡을 맞춰왔던 그런 뭐 전술들이라든지 움직임이 다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그러지고 빠그러지면 수비부터 무너지는 거죠. 지난 시즌 수비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컨 기회 실점도 15.1 실점, 25위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런 아주 악몽 같았던 지난 시즌을 뒤로 하고 결국 필라델피아는 맥시, 엠비드, 폴 조지의 건강이 관건인데 일단 예상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틴 그라임스는 웬만하면 필리에 남을 건데 일단 뭐 없는 버전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뭐 타이리스 맥시, 카일 라우리, 그리고 제라드 맥케인,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백코트를 구성할 테고
그리고 윙은 VJ 에즈컴, 저스틴 에드워즈, 폴 조지, 그리고 트렌드 와포드로 구성이 될 겁니다. 빅은 조엘 엠비드, 안드레 드러먼드, 그리고 애덤 보나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라임스와 연장 계약을 맺고 혹은 재계약을 맺는다면 필리의 베스트 5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번 맥시, 백업은 라우리, 2번은 퀸틴 그라임스, 그리고 백업은 제러드 맥케인인데 아마도 뭐 라우리보다는 훨씬 출전 시간이 많을 테고 맥시와 그라임스 또 3번인 우브레 주니어의 출전 시간까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전 3번은 우브레 주니어와 저스틴 에드워즈, 폴 조지를 4번으로 활용한다는 현지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업은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지만 대단히 다재다능한 트렌드 와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번은 그대로죠. 엠비드, 드러먼드. 하지만 아마도 아덴 보나를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키플레이어 뭐 너무 당연할 수 있지만 일단 조엘 엠비드와 맥시, VJ 에즈컴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비드 지난 시즌 19경기 뛰었습니다. 19경기 결장이 아니라 19경기 뛰었고요. 조엘 엠비드의 커리어에서 출석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은 20경기도 뛰지 못했으니까 25%에도 미치지 못했던 거죠. 지금 뭐 필라델피아 훈련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 엠비드의 하체가 워낙 지금 많이 고장나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엠비드는 본인의 원활한 컨디션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 시즌 엠비드 또 심히 우려스럽죠. 나이도 30살을 넘겼고요. 지난 시즌 19경기 뛰면서 23.8득점, 8.2리바운드, 그리고 필드골 44.4%, 3점 29.9%. 아예 슈팅이 되지 않았죠. 자유투야 워낙 정확한 선수지만 원래 위력에 거의 한 60%,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엠비드를 이야기할 때는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출석률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고요. 자, 타이리스 맥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맥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평균 37.7분 뛰면서 26.6점, 26.3점, 그리고 6.1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지난 시즌 외곽과 건강이었습니다. 맥시도 지난 시즌에 30경기 빠졌어요. 네, 그리고 3점이 말을 듣질 않았는데 3점 성공률이 33.7%, 루키 시즌 이후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2년차 때 42.7%, 3년차 때 43.4%였는데 지지난 시즌 37.3%로 떨어지더니 지난 시즌 33.7%. 그러니까 지금 두 시즌 만에 10%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맥시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30경기를 빠졌었는데 이제 팀의 중심, 그리고 팀의 1옵션까지는 아니지만 완벽한 파워 싸움에서는 저는 맥시가 이제는 에이스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맥시가 워크 에틱도 좋은 선수고 리더십도 가지고 있지만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최소 65, 66경기 이상은 뛰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바로 VJ 에즈컴입니다. 이 에즈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 지명을 받았는데 사실 에이스 베일리도 그렇고 쿠퍼 플래그나 딜런 하퍼에 비해서 화려한 맛은 떨어져요. 화려함이 떨어지는 대신에 기본기가 대단히 좋고 워크 에틱은 이번 드래프트 참가한 선수 가운데 가장 훌륭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건강이죠. 그리고 조엘 엠비드나 폴 조지가 워크 에틱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엘 엠비드는 워낙 예전부터 식단 관리도 안 하고 시즌이 시작했을 때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샤키로닐과 선수였고요. 이 폴 조지 같은 경우에는 딱 FA 시즌 직전에만 70경기 이상 뛰고 그 전후로 5년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팟캐스트에 더 신경을 쓰죠.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 VJ 에즈컴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좋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워낙 팬덤도 강성이고, 다만 폴 조지와 엠비드가 정상적으로 뛸 수 있고 옆에 타이리스 맥시 같은 그런 류의 리더가 있다면 다른 하위권 팀에서 고생하는 루키들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좀 럭셔리하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즈컴의 굉장히 좀 모범적인 그런 스타일, 그리고 또 기본기에 입각한 플레이, 또 수비를 잘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루키로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즈컴이 볼륨을 엄청나게 내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 16점, 17점에 리바운드 5, 6개씩 걷어내지 못할 겁니다. 저는 두 자리 득점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시즌이라 생각을 해요. 다만
팀이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형의 선수가 타이리스 맥시나 혹은 VJ 에지컴 같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에지컴이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보다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타일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선수가 저는 에지컴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최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필라델피아처럼 분류하기가 쉬운 팀도 없을 거예요. 최고의 시나리오는 당연히 조엘 엠비드의 부활이죠. 그 부활의 또 전제 조건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엠비드는 언제든지 MVP 모드로 돌아갈 수 있죠. 평균 30점, 그리고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 5개와 3점 36~7%를 꽂을 수 있는 선수는 리그에 많지 않죠. 아니, 거의 없습니다. 엠비드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뭐 노쇠화가 진행이 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MVP 모드로 돌아올 수 있다면 당연히 필라델피아의 농사는 흉작이 아니라 풍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의 미래 영건이라고 놓고 보자면 맥시는 이제 좀 짬이 찼죠. 이제 6년 차니까. 그런데 이 자레드 맥케인과 VJ 에지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맥케인도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굉장히 짧고 굵은 활약 펼치고 20경기도 뛰지 못한 채 시즌 아웃됐어요. 사실상 루키입니다. 그리고 VJ 에지컴은 생 루키. 저는 이 두 명의 저연차 선수들이 동반 활약하고 만약에 뭐 에지컴은 첫 시즌 만에 맥케인은 부상 복귀 시즌에 동반 활약한다면 더 이상 폴 조지 엠비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뻔하죠. 네, 계속 말씀드려서 저도 지겨운데 주축 선수들의 부상 악재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폴 조지, 엠비드, 그리고 맥시, 지난 시즌 나란히 30경기 이상 결장한 이 3명의 출석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3명의 출석률이 또 저조하다면 필리는 30승 이상도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한 번의 플레이오프 탈락이겠죠. 자, 지금 필라델피아는 리빌딩, 리툴링을 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매년 연평균 100밀 이상을 폴 조지와 엠비드가 향후 3시즌 동안 더 먹어요. 3시즌입니다. 3시즌. 엠비드, 그 다음에 폴 조지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악성 재고예요. 그렇다면 필리가 나갈 수 있는 건 무조건 윈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플레이오프 탈락한다? 민심은 썩날 테고 시즌 아웃 티켓 홀더는 줄어들 테고 이러다 보면은 필라델피아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윈 나우 팀이 2년 연속 플레이오프 탈락이면 감독 잘라봤자 소용없습니다. 결국 이 팀의 핵심은 폴 조지와 엠비드인데 이 두 명이 매 시즌 100밀을 먹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탈락은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의 예언은 그렇습니다. 승률은 딱 5할 정도 될 것이다. 41승 뭐 잘 가면 45승이고 45승을 초과하긴 쉽지 않다. 왜냐? 일단 부상이라는 커다란 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필라델피아가 조엘 엠비드나 폴 조지 없이 그냥 견실한 뭐 폴 조지급 윙, 폴 조지급은 아니지만 그냥 견실한 윙, 롤플레이어급 윙, 그 다음에 조엘 엠비드가 아닌 또 뭐 견실한 롤플레이어급 빅맨을 데려오고 그리고 맥케인, 에지컴, 맥시를 키운다면 저는 이거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팀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폴 조지와 엠비드입니다. 이 두 명에게 맞춰놓고 모든 게임 플랜과 공격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다가 번갈아 쓰러지고 한 명 돌아오면 한 명 눕고 이랬을 때 나머지 연건들이나 혹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에게 곧바로 성장을 요구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1승 정도로 내다보고요. 조지와 엠비드는 도합 100경기 미만 출전 봅니다. 조엘 엠비드는 여전히 지금 고질적인 하체 부상을 달고 있고 폴 조지는 무릎 수술을 했는데 현재까지 복귀 시점이라든지 수술 경과에 대한 정도는 이상하리만큼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모두 다 하체 쪽에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경기 미만으로 출전할 것이다. 또 한 번 필라델피아 팬들의 복장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뭐 가장 저도 궁금한 팀이기도 합니다. 고점은 굉장히 높고 하지만 저점을 언제든 찍을 수 있는 팀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필리가 딱 그렇습니다. 자, 필라델피아가 과연 다음 시즌에 어떤 성적표를 들고 또 팬들 곁을 찾아갈지 함께 기대해 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 조코피TV 투어 개막전에 갑니다. 물론 저는 못 가긴 합니다만 이제 2자리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가시고 싶은 분들, 고민하고 싶은 분들 얼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